오세훈이 조급한 이유. 이 순간 오세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탄핵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런데 진지하게 여당 쪽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윤석열이 진짜로 탄핵된다. 그래서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오세훈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게 자꾸 자기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땐 오세훈 머릿속에는 윤석열이 내년 정도 혹은 내후년, 원래 대선이 2027년이거든요? 근데 2027년까지는 안 가고 최소한 대선이 본래 그 일정보다 한 1년 이상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씩 하자면, 뭐 최근에 오세훈 관련해갖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세훈이 지난 6월 25일, 6.25였죠? 그날 난데없이 광화문 앞에 100m짜리 태극기 개항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데없이. 이거 무슨 사전에 서울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거나 이런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죠. 가만히 보니까 정부하고도 무슨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야. 지 마음대로. 아니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마음대로 광화문에 서울 한복판에 110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조형물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특별하게 무슨 정부하고 뭐 상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한 거라 아니면 공론화 과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난데없이 오세훈이가 6.25 때 참전 군인들 불러놓고 여기서 갑자기 110억 투자해서 100m 개항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개항하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누가 얘기하던데 100m짜리 개항기를 달아가지고 그 태극기를 21m, 14m면 엄청 큰 거거든요. 과연 이거 걸었을 때 이렇게 휘날릴까요? 이렇게 휘날릴까 과연? 100m 상공에서 과연 이 조형물이 그나마 그래도 폼 잡으려면은 하늘에서 그 태극기가 막 휘날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하늘에서 휘날리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 되게 힘듭니다. 아마 축 처져 있을 거예요. 진짜 볼품 없죠? 볼품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갑자기 오세훈이 말한 거예요. 오세훈이 이거 말하면서 우리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하죠. 워싱턴 기념탑.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 미국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잖아요. 이런 조형물. 그리고 프랑스의 이 쌍젤리제 거리에 있는 개선문.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저런 국가 상징물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처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이 지난 7월 7일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죠. 막 논란이 되니까 한 10일 이상 막 논란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신 겁니다. 제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아까 이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에서 이 태극기 모양이 너무 이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광화문 미간을 해치고 보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너무 태극기를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원래 취지는 저것보다 훨씬 더 가늘게 국기개항대가 훨씬 더 가늘게 예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민주공화국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뭔가 기념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 하려는 거다라고 본인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오세훈 수장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상징물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개항대가 더 아주 이렇게 가늘고 더 예쁘게 그렸구나 하면서 반긴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 있습니까? 무슨 헛소리야. 황당한 거죠. 사실 광화문은 어떤 거리입니까? 광화문은 이런 무슨 진짜 국가주의의 국기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국기는 중요하죠. 근데 무슨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애국가 나오면은 길 가다가 멈춰가지고 애국가 나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광장은 더군다나 어떤 곳입니까? 광화문이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곳이에요. 차라리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 아닙니까? 광화문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모이고 토론하는 공간이에요. 촛불이 있었고. 차라리 그런 거를 뭐 상징을 하던가. 아니, 웬 태극기?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오세훈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결국 그 철회를 하겠다고 했죠. 철회. 이게 지난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날 오세훈이 새로 발표를 했는데 전체 발표 내용은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뭔가를 할 거야. 뭔가를 할 건데 우선 태극기 개항대는 우선 취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러 갖고 공화정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 볼까요? 지난 7월 10일 날 오세훈이 시청에서 앞으로 그 국가 상징 조성공간 관련 기자회견하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태극기 자체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거죠. 다만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된 6.25 전쟁 외에도 3.1 독립운동, 4.19 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야. 무조건. 반드시. 아니 왜? 그래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구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도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미 일정이 나왔어. 아직 뭐 할지도 안 정해졌는데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달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갑자기? 아니 우리가 무슨 오세훈이 갑자기 6.25 이후에 광화문에 뭔가를 만들겠다고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앞서서 금년 초에 작년에 우리가 막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 무슨 국가 상징물 있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목소리가 있었나요? 아니 너무 난데가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이고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고 난리인데 오세훈이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110억을 들어갔고 110억으로 끝나겠어? 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조형물을 왜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세훈이가 TBS에 돈 끊어버려가지고 TBS가 지금 거의 망해가지 않습니까? TBS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30억 밖에 안 돼요. 230억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TBS에 들어가는 돈이 30억, 50억?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안 줘가지고 TBS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새끼가 110억이도 장난이야? 이거 왜 하는 건데 도대체? 광화문에 태극기 개항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대형 조형물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2025년 12월까지 완공을 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최근에 오세훈이 뭐 한다고 했어요? 난데없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그 연병을 떨었죠. 연초에 이승만에 대해서 미화하는 건국전쟁이라는 다큐가 인기를 끌면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이승만 만세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쵸? 뭐 그래봤자 관객수 100만 좀 넘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이면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이게 동원이건 아니건 관계없어. 100만은 많이 본 거야. 동원이라고 해도 100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근데 오세훈이 갑자기 이 건국전쟁으로 막 이승만에 대한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이승만 기념관을 송영관장에다 이걸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 시민공간으로 놔둬야 되는 곳인데 갑자기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난 2월 13일이죠. 서울시의회 임시에 나와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란 시의원이 질문하니까 기념관 건립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네 해요. 네. 짓겠다. 단호하게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짓겠다고. 근데 이승만 기념관 짓는데 이게 지금 공론화가 됐습니까? 안 됐죠. 이승만 기념관은 대한민국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에? 헌법 개정하기 전까지는요. 국세로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다거나 보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이 오세훈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고 민주공화정으로 상징물을 지금 광화문에 짓겠다고 했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사실은 흔들었던 이 불의의 세력이 누굽니까? 이승만인데. 아니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한 뿌리고요. 또 하나는요. 4.19 민주이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4.19입니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여러분 4.19가 어떤 불의에 항거한 겁니까? 어떤 불의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의 아닙니까?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불의예요. 이승만의 독재, 이승만의 부정선거, 그거에 대한 항거로 나온 게 4.19 이념이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반헌법적 인물로, 불의한 인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심지어 여기에는요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87혁명이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근데 우선 현행 헌법에서는요 이승만, 최소한 딴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이승만은 불의한 세력으로 지금 모습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이승만을 위해서 지금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게 말이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오세훈 뭐라고 하냐?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대. 공감하고 있대요. 언제 공감했지 우리가? 그 공감한 근거가 뭐냐? 최근 영화 건국전쟁 등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 등이 상영되는 것이 일종의 공론화, 공감대 형성 과정이래요. 야, 씨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까지는 다큐 100만 명 봤으니까 그게 지금 이승만 기념관 지으라고 헌법에서 불의한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이승만을 위해서 기념관 지으라는 일종의 공론화,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 그게 납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서울 그 마포구에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 있죠. 박정희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은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박정희도 있는데 이승만은 왜 안 돼? 그런 말을 하는데 우선 박정희 같은 경우는요. 이 기념관을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냐면 힘있게 김대중이에요. 응?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 박정희 기념관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이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취지예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과 같은 취지에서 지역 통합, 뭐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이 DJ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짓겠다고 공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 목적은 1999년에 건립을 시작하고 그리고 2002년까지 완공하려고 그랬고 정부에서 200억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죠. 근데 그때 시민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못 졌어요. 못 지다가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04년에 그냥 박정희 기념관을 보수 세력에서 짓겠다고 모금을 했는데 한 100억 정도 모았지요. 그리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보조금 회수명령 하고 공사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기념사업회 쪽에서 그거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돈을 들어주는 바람에 열차 많은 시간을 끌다가 2009년도 대법원 판정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때 준공되면서 지금 건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엄청 걸린 거죠. 엄청 걸렸어요. 박정희 기념관도. 그냥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박정희보다 사실은 박정희도 우리가 뭐 공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박정희보다 사실은 훨씬 더 노란적인 인물이거든요. 노란이 된 인물이라고 이승만은요. 근데 그 이승만을 위한 기념관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그냥 다큐 하나 나왔다고 찍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세훈이가 결국 철회하지요. 전 그런데 그 철회하는 것도 너무 골 때리고 웃겨요. 시민사회가 막 반발하고 아니면 이승만이 왜 안 되는지 반헌법적인 인물이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철회하는 게 아니고요. 이승만 기념관을 누가 반대했냐? 불교계 조계종에서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오세훈이가 꼬랑지를 내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역사 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조계종을 사실은 등지고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갖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계종 때문에 사실은 포기한 건데 조계종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난 웃긴 게 뭐냐면 조계종은 왜 반대했을까요? 이승만 기념관을. 저는 뭐 조계종이 반대해줘가지고 오세훈이가 이승만 기념관 포기한 거 다행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사실 조계종이 반대한 이유를 딱 보면요. 이것도 웃겨요. 이승만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승만이 54년 5월 20일 날 대처승은 사찰에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유시를 내린 이른바 정화유시로 불교계 분열을 일으켰다. 이게 이유야. 물론 이렇게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승만 기념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불교계가 이승만 기념관 반대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불교계 안에서는 이게 뭐 큰 이유일 수 있지요. 이승만이 정화유시 해가지고 불교계 분열을 뭐 일으켰다는 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엄청난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민주적인 가치, 헌법적인 가치에서 반대하는 거야. 근데 오세훈이 그런 거엔 보지도 않다가 불교계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교인들만 공감하는 이슈 아닙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면서 결국 철회를 했어요. 이게 지난 6월 달입니다. 6월 달 오세훈이가 서울시에 임시 나가갖고 뭐라고 했냐. 우선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장소가 최적지원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다. 그전에는 모르겠어. 지을 거야? 오케이. 예스 지을 거야. 그랬는데 지금 말 바꿨죠. 갑자기. 지금 짓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로 빠졌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지금 건립추진위원회한테 공을 넘겼어요. 어떤 공을 넘겼냐? 불교계가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교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협의해달라. 협의해달라. 오세훈이 이승만 기념관 포기한 제일 큰 이유는요. 본인 나와서 말한 것처럼 결국 불교계 반대예요. 불교계 반대. 이것 때문에 결국 철회한 거죠. 아니 무슨 지 말에 따르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쉽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정말 중요한 이유로 철회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불교계가 이렇게 반대해 주는 건 감사한데 이게 뭐 전 국민의 공감대 이런 대의가 아니잖아요. 더 큰 대의 때문에 포기하진 않고 그냥 오로지 표 무서워가지고 이승만이 불교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무슨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인 거예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백문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철회했으면 끝나면 될 거지 여기에 뭔가를 또 찍겠다는 거 아니야. 무조건 반드시 찍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떤 국민들도 어떤 시민들도 그걸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렇게 한가해? 할 게 너무 없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대선. 대선이 2027년 3월 3일 날 있습니다. 963일 남았어요. 963일. 사무리는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돼서 대통령되는 모습을 볼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근데 우선은 2027년 3월 3일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은 물론 이걸 겨냥하고 2025년 내년 연말까지 지금 완공을 해갖고 질을 상징하는 뭔가 기념사업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2025년 12월도 이 2027년 3월 3일 대선을 겨냥하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게 사실은 좀 더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 더 공론화하고 2026년에 뭐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오세훈이가 2027년이 아니고 최소한 2026년 6년에는 어쩌면 대선 치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960일 남은 대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한 300일 이상, 한 365일, 1년 이상 더 앞당겨질 수도 있어가지고 한 600일 후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급하게 지금
이 자기를 상징하는 뭐 많은 사람이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하지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하면은 청계천, 또 자동차 환승, 버스, 또 지하철 환승,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세훈도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오로지. 그래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하는 이유를, 물론 지가 시장을 잘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오세훈이 대통령감이 되네? 이러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겨우 이까진 조성물 만들어갖고 이게 지 업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새끼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지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우습죠. 우스워.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오세훈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정을 이용해갖고 이런 조성사업을 통해가지고 보수 유권자들, 뭐 대선에서 이기는 걸 떠나가지고 우선 대선 후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수 유권자들한테 표 받기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보수 유권자들 표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념적인 뭐 이승만이니 광화문 태극기니 그런 조성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동시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진짜로 오세훈 같은 애들이 염려하고 있다. 진짜로 탄핵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탄핵을 구로 외치는 시대가 아니죠.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탄핵을 외칠 때 거의 구호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스타일먼 특검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지금 뭐 한동훈 문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자 막 나오는데,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스타일먼 특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더 단서가 나올수록 탄핵이 이제 진짜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겠구나. 탄핵이 진짜로 가능성이 있구나. 현실성이 있구나. 점점 그렇게 와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세훈이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올 수도 있다. 오세훈이 진짜로 탄핵될 수도 있다. 된다. 내가 빨리 지금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모습은 이재명 대표 모습에서도 나오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당대표 출마 선언 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겨우 당대표 선언이 아니죠. 대선 출마 선언문이었어. 대선 출마 선언문. 거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왜냐면 이 윤석열은 이제 이재명 대표 눈에 보이지가 않아. 상관이 없어. 그까진 거. 이제 이재명은 진짜로 대선 후보로서 진짜 대선 출마 선언을 지금 미리 한 건데, 왜 미리 했을까? 아직도 대선이 960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오세훈도 오세훈이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진짜로 대선이 실제로 더 빨리 올 수 있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그 발언 때문에 사실 이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비판을 하고.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사실. 이거 하려고 하면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굳이 이거를 당대표 출마 선언해서 그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근데 그걸 미리 꺼낸 것도, 이것도, 대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선 드라이브를 잡으면서 내놓은 게 아닌가. 그만큼 지금 정치권이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여권이건 야권이건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단순히 오세훈이 조급한 이유, 오세훈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의 앞으로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갔고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